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결론이 이번 주 안에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중대본의 정책을 재현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비공개 회의가 열린 건데 해제 시점은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와 위중증 사망자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확진자는 2주 전 6,321명에서 이번 주 3,120명으로 50% 이상 감소의 줄곧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위중증 병상의 경우도 가용 능력 50% 이상을 지속하고 있어 이미 해제 기준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 안정세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이뤄질 전망인데 다만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 내부와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이후 이달 말이 우세한데 중국 내 코로나19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이 변수입니다. 해외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2년 넘게 계속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시민들은 드디어 마스크를 벗게 된다며 기대 섞인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감염이 우려된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페 같은 데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어디 이동할 때는 계속 써야 돼가지고 많이 불편했는데 마스크 해제되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관지도 약하고 좀 감염성도 조금 그런 것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그래도 조금은 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전, 세종시와 충남도는 이번 연휴가 실내 마스크 자율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명절 기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평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40분쯤 대전 둔산동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7시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대전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3명과 30대 1명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1시 10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장 등을 깨고 45초 만에 범행했으며 앞서 강원도 홍천시와 서산시의 다른 금은방에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충북 청주시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10년 넘게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고작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식당에서 현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소자 4명 중에 1명이 범죄의 길에 빠져들어 3년 안에 재수감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출소자들의 재범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심한 시각, 검은 옷과 모자로 정체를 숨긴 남성이 가게 문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몇 번 시도하다 문에 틈이 생기자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달 초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4일 동안 대전 지역 식당 12군데에 몰래 들어가 현금 670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빚이 있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강도와 절도 등으로 10년 넘게 복역하다 출소한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구속된 겁니다. 지난 10월에도 출소한 지 2달도 안 돼 대전의 작은 식당과 카페에서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출소자 3702명 가운데 3년 이내 재복역한 인원은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특히 초범보단 재범이, 재범보단 3범이 재복용률이 높았습니다. 누범자일수록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출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취업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상담사 1인당 80명에 가까운 출소자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출소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은 강제 사항도 아니고 홍보도 더 필요합니다. 취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재범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계속 넓혀져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절도가 재복용률 50.9%로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교도소 내에서도 취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준법 정신 교육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도소가 감옥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교정 시스템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관계 직원 B씨를 3시간가량 그대로 두고 이후 4시간 넘게 차에 태워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제때 신고했다면 살릴 수 있었지만 방치했고 내연관계가 발각될까 은폐하려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12월 천안 직산읍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여권 사진에 불만이 있다며 고성과 함께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던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린 54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공무원은 충격으로 2, 3m가량 뒤로 나가 떨어졌으며 A씨는 같은 달 아산시 충무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천안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인 역전지구 공영개발 사업이 한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답답합니다. 천안시는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지방 공기업이 목리를 부려 사업이 무산될 지경이라며 차라리 빠져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조차 묵살당하고 있다고 하소연입니다. 자치단체와 충남개발공사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천안시는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는 천안 역전시장 등 역전지구 4만 7천 제곱미터에 9,700억을 들여 지하상가와 광장, 오피스텔, 2,000세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천안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각각 지분 32%와 19%로 절반 이상인 51%를 확보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마지막 관문인 정부의 투용자 심사를 앞두고 천안시와 충남개발공사, 민간기업의 협약서 체결이 무산되면서 사업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이 적자가 날 경우 협약서에 자신들의 출자금 9억 5천만 원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요구한 탓입니다. 적어도 그 리스크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이사회 의결이나 의회 의결이나 거쳐야만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익이 나면 투자한 만큼 내 수익금은 가져가고 적자가 나더라도 나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사업 방식을 들고 나온 셈입니다. 천안시는 정부의 심사 기일을 넘기자 충남개발공사에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차라리 빠져달라며 사업 참여 철회를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며 버티고 있고 오는 3월 정부의 재심사도 서류 제출이 어려워져 이조차 무산됐습니다. 천안시는 지역 개발을 촉진해야 할 종기업이 오히려 계산기만 두드리며 해방꾼이 됐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성을 띈 기관이면 그 사업성만 보지 말고 그 지역에 낙후된 이런 그 기반 시설이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해서 좀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안역 일대 원도심 재생사업은 그린 스타트업 지구와 동남구청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 주요 구역의 개발이 속속 완료되는 가운데 핵심 축인 역전지구 공영개발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충청 내륙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해선에서 예산군만 역이 없어 논란이었는데 마침내 예산 삽교역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26년쯤 서해선을 경부선과 연결하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내년 말 개통하는 서해선은 충남 내륙에서 경기 화성을 KTX 같은 고속철로 연결해줍니다. 충남과 경기 6개 시군을 지나지만 예산군만 역이 빠졌고 장내신설역이라는 모호한 명칭만 남겨둬 그동안 논란이 컸습니다. 삽교역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한 건데 정부는 거센 반발이 있자 2021년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역신설을 허가합니다. 그러나 철도역 건설은 국가의 책무라는 주장이 다시 일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역을 지방비로 짓되 국가는 대안 사업을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마침내 충남도와 예산군, 한국철도공단이 사업 시행 협약을 맺고 삽교역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충남도가 200억 원, 예산군이 71억 원을 부담하고 철도공단이 역사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삽교 역사가 신설이 돼서 진정한 내포 시대의 문을 여는 예산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도공단은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삽교역 완공을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시공 동시 추진, 승강장 우선 설치 등의 방식을 통해 삽교역의 하루 3,200여 명 수요를 처음부터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추진된 적이기 때문에 공정상 상당히 이제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사항의 단축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서해선의 최대 과제인 경부선과의 직결도 속도를 냅니다. 충남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6년까지는 서울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 내륙에서 서해선과 복선 장항선을 통해 전국 어디든 빠르게 잇는 교통혁명이 펼쳐집니다. 이 서해선과 경부선의 7.1km 연결하는 이 부분을 철도시설공단에서 필요성이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국토부한테 요구를 하고. 충남도는 이와 함께 내포에서 북으로는 태안반도, 남으로는 대전시로 이어지는 내륙 철도 건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태안군 근흥면 옹도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입수한 지 1분 만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물 위에 떠올랐고 함께 있던 동호회 일행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가족과 일행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잠수 장비에 결함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생존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에서 유일하게 암센터로 지정받은 충남대병원의 조사 결과 대전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479.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명 가까이 적었습니다. 암 환자의 5년 뒤 생존율도 73.9%로 전국 평균을 2%포인트 차로 웃돌았으며 70.4%를 기록했던 지난 2010년보다 3.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카이스트 시설 지원 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노조는 2차례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23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93.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교통비 월 20만 원과 복지 포인트 연 100만 원, 가족 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카이스트는 인건비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시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수십, 수조 원에 달하는 보문산 관광지 조성 등이 임기 내 실현할 수 있을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화폐 온통 대전 등 서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산에 있는 충남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박경규 아산시장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측이 제기한 아산시 대응 부재로 충남 4개 공공기관이 내포로 이전한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중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천안이 본원이며 과학기술진흥원도 아산이 임시사옥이었던 만큼 2개 기관만 아산 소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아산 잔류를, 경제진흥원은 본원 수준의 본부 설치를 조율 중인데도 민주당 지역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반목과 갈등만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